레비 손흥민 재계약 강제 동행 대반전. BBC 토트넘 선수단 상황 충격 유출. 메뉴 손흥민 노리고 있는 진짜 이유. 손흥민 통해 홍보도 가능하고 그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선수 영입도 가능하다. 풋볼캐스트는 지난 12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위해 비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영국의 폴 오키프 기자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토트넘과 계약을 4년 연장한 손흥민의 계약은 오는 2025년 6월 만료된다. 2년 이채 남지 않은 가운데 토트넘은 올 시즌 주장으로 선임된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재계약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1992년생인 손흥민이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하면 사실상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모두 보내게 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소집대 지난 8일 웨일스와 평가전 0에서 0무를 풀타임 소화한 손흥민은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두 번째 친선전을 준비하고 있다. 풋볼캐스트는 손흥민이 A매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토트넘이 재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뒤 토트넘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했다. 그를 중심으로 팀을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 풋볼 런던 토트넘 담당 알레스데어 골드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는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이 제안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충격을 받을 일이다. 내 생각에 아마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제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9일 토트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폴 오키프는 자신의 채널을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에 대해 비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이제 2년 남았다. 손흥민은 클럽의 주장이다. 나는 이것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는 30대이지만 1에서 2년은 더 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다. 또 골드는 훌륭한 선수이자 인간인 손흥민을 재계약한다면 토트넘의 홍보도 가능하다며 손흥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면 그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는 것이다. 손흥민은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평판을 갖고 있다. 손흥민을 통해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드는 손흥민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라면서 손흥민이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행복하다.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 1436억 원 우한의 초라한 시즌 아웃. 박찬호와 류현진 사이. 5년 뒤엔 어디에 있을까? MLB.com은 13일 이하 한국 시각 다르비슈 유의 시즌 아웃을 발표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6년 1억 800만 달러, 약 1436억 원 연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첫 시즌은 좋지 않았다. 24경기서 8승 10패, 평균 자책점 4.56에 머물렀다. 8월 26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이 마지막이었다. 다르비슈는 그날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장기, 대형 계약자로서 치료 후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시즌아웃을 받아들였다. 사실 올 시즌 내내 좋지 않았다. 특히 8월에는 5경기서 승리 없이 3패 평균 자책점 4.66이었다. 7월 30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서 6이닝 3피안타 9탈삼진 2볼 낸 무실점한 게 마지막 승리였다. MLB.com은 다르비슈는 8월 말 이후 정밀검진에서 팔꿈치 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코르티손 주사를 맞았고 최근 캐치볼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팔꿈치가 아팠다. 올해 다르비슈가 건강할 때 일관성이 대부분 없었다 라고 했다. 다르비슈의 팔꿈치 이슈가 처음은 아니다. 시카고 컵스 시절이던 2018 시즌에도 팔꿈치가 좋지 않아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당시에는 2019 시즌에 맞춰 건강하게 돌아왔다. 다르비슈는 약간의 좌절감이 있다.
팔꿈치 스트레스 반응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MLB.com은 다르비슈는 앞으로 최소 6주간 공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 시점에서 다시 검진을 받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가 유사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했다. 10월 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얘기다. 다르비슈는 올 시즌 개인 통산 100승을 돌파했다. 103승으로 아시아 메이저리거 통산 최다승 3위이자 아시아 메이저리거 현역 통산 최다승 1위이다. 비록 올 시즌을 망쳤지만 5년 일한 시간이 있다. 박찬호를 넘어 아시아 메이저리거 통산 최다승 1위는 시간 문제다. 단, 박찬호 추월은 건강이 최대 화두다. 시간은 넉넉하겠지만 당장 건강을 잘 돌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 1년 이상 날려야 한다. 팔꿈치 이슈를 해결해도 만 37세로 어느덧 30대 후반의 베테랑이다. 5년 뒤 어디에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르비슈가 쉬는 사이 류현진과 마에다가 천천히 다르비슈를 추격한다. 두 사람은 다르비슈에 이어 아시아 메이저리거 현역 최다승 2에서 3위다. 류현진은 이날 텍사스 레인저스전서 6이닝 3실점을 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됐다. 최근 2연패하며 78승에 머물렀다. 물론 다르비슈가 당장 류현진과 마에다에게 추격을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한 류현진과 마에다는 올 시즌을 마치면 나란히 FA가 된다. 새로운 계약을 길게 맺어야 다르비슈 추격을 이어갈 수 있다. 3. 일본 피파 랭킹 10위권대 진입 예고, 한국도 2계단 상승 전망. 독일과 튀르키예를 잇따라 완파한 일본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10위권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일본의 피파 랭킹이 10위권대에 들어서는 건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13일 현재 실시간으로 피파 랭킹을 집계하는 풋볼 랭킹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월보다 9.24점 오른 1605.20점을 기록. 20위에서 19위로 피파 랭킹이 한 계단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일본은 독일 원정에서 4에서 1대승을 거두며 5.39점을 얻었고, 튀르키예와의 중립평가전에서도 4에서 2로 이겨 3.85점을 쌓았다. 이대로 9월 피파 랭킹이 확정되면 일본은 19위에 올랐던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대 순위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의 역대 최고 랭킹은 1998년 당시 9위였다. 아시아 1위 자리도 물론 유지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피파 랭킹 20위에 오른 뒤 꾸준히 아시아 1위를 유지해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역시 지난 7월보다 2계단 오른 26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 웨일스전 0에서 0 무승부로 0.22점이 깎였지만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3.94점을 얻었다. 총점은 1533.02점으로 순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5위에서 올해 4월 27위, 6월과 7월 28위로 순위가 하락 곡선을 그려왔다. 아시아에선 한국이 일본 19위, 이란 21위, 에 이어 아시아 3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A매치 기간 멕시코 2에서 2무와 한 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 그친 호주는 27위를 유지하되 한국에 밀려 아시아 4위로 떨어질 예정이다.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 57위, 카타르 61위, 아랍에미리트 69위 등이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0월 평가전 상대인 튀니지는 지난 7월 31위에서 2계단 올라 29위에 랭크될 것이라는 게 매체의 전망이다. 튀니지는 이달 보츠와나를 3에서 0으로, 이집트를 3에서 1로 각각 제압했다. 32년 만에 동남아 팀과 국내 평가전 상대로 낙점된 베트남도 95위에서 94위로 한 계단 순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평가전은 각각 10월 13일 서울 월드컵, 17일 수원 월드컵에 열린다. 내년 1월 한국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본선 상대들은 여전히 80위권밖에 머물렀다. 요르단이 84위, 바레인은 86위, 말레이시아는 136위에 각각 랭크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프랑스, 브라질, 잉글랜드, 벨기에 등 피파 랭킹 톱 5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풋볼 랭킹의 전망이다. 9월 피파 랭킹은 오는 21일 공식 발표된다. 4. 전력 손실 예상, 핵심 필승조가 아프다. 박치국, 1군 엔트리 말소, 5강 경쟁 적신호, 잠실 연장. 두산 베어스의 불펜진 중에서도 핵심 자원인 옆구리 투수 박치국, 25이 이탈했다. 시즌 막판 매 경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최소 열흘 이상 대열에서 이탈해 어느 때보다 타격이 크다. 이승엽 감독의 한숨도 깊어진다. 두산은 1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SSG 랜더스와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홈경기를 앞두고 박치국의 1군 말소 소식을 전했다. 김정우와 함께 내려가고 박소준과 백승우가 등록됐다. 박치국의 2군행 이유는 부상이다. 이 감독은 11경기 삼성전 이후로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오늘도 일어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박치국은 올 시즌 58경기 50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5승 2패 2세 2부 11홀드 평균 자책점 에라 3.22로 불펜에서 동분서주하던 투수다. 팀이 리드를 잡았을 때 때론 박빙의 상황에서 홍건희와 정철원 등에게 공을 넘기기 위해 수시로 등판했다. 올 시즌 두산 투수 중 가장 많이 경기에 나섰던 투수다. 두산은 60승 57패 1무로 5위 SSG를 2경기 차로 쫓고 있다. 이날 경기가 오천으로 취소됐지만 14일 맞대결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15일부터는 SSG와 승차 없는 4위에 올라있는 기아 타이거즈와 3연전을 치른다. 이후엔 6일 동안 3위팀 NC 다이노스와도 4경기가 예정돼 있다. 26경기를 남겨두고 매우 중요한 길목에서 필승조를 잃은 두산의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이 감독은 3에서 4일 정도 지나고 난 뒤 상태가 괜찮으면 투구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스케줄을 소화할 경우 21일 복귀가 가능할 전망라고 내다봤다. 가뜩이나 험난한 5강 경쟁이기에 박치국의 빠른 복귀가 절실하다. 이 감독은 박치국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예상된다며 김강률, 최지강 등 있는 선수들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 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선수들이 빈자리를 잘 메워줘야 한다. 시즌 초 주목을 받았던 백승우의 어깨가 무겁다. 이 감독은 백승우는 원래 기대를 했던 선수다. 원래 5월부터 콜업하려고 했지만 페이스가 더디게 올라왔고 이후에도 1군과 2군을 자주 오갔다며 2군 선수 중 가장 좋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콜업 이유를 전했다. 박소준에 대해서는 수술 후 3경기에 등판했는데 2군 성적이 좋다면서도 1년 이상 1군 등판이 없어 바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편한 상황에서 먼저 내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우는 부상고와 동아대를 거쳐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의 7라운드 69순위로 뽑힌 왼손 투수다. 박종기라는 이름으로 두산 팬들에게 알려져 있던 박소준은 2021년 이후 팔꿈치 수술을 받고 지난해는 쉬어갔다. 개명과 함께 다시 두산 팬들 앞에 서게 됐다.